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커스체인 웨비나 2026년 4월 17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약 한 87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이게 PC에서 크레타 런처를 설치를 해야만 볼 수 있어서 아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녹화를 한 거를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제가 채팅을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스태프분들 혹시 같이 채팅 참여하고 계시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응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우선은 이제 미디어 체인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체인 플랫폼이란 로커스 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반으로 로커스 체인을 이용해서 기존의 서비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서버에서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스트리밍을 쏴줍니다. 사용자가 몰리면 그 몰릴 숫자만큼 서버가 더 늘어나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을 포함해서 서버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 로커스 체인 노드가 설치가 됩니다.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용자가 들어오면 로커스 체인 노드가 운영이 되겠죠.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만 명한테 쏴줘야 되는 이 네트워크 분량을 이 노드에게 특정 노드에게 이렇게 쏴주게 되면 이 노드가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퍼트림으로써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5명한테만 쏴주면 나머지 분들에게 다 서로 공유돼서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100명을 서비스하는 비용을 100분의 5, 즉 20%대로, 즉 80%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통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토큰을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느냐, 수수료가 어떠냐, 뭐 채굴이 어떠냐, 그래서 토큰을 또 어떻게 디파이처럼 금융으로 불리느냐, 뭐 이런 식의 이슈, NFT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전부인데, 로커스 체인은 기존의 서버 사업자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트위치라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로커스 체인을 사용을 하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 저희가 게임체인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로커스 체인과 관련된 여러 플랫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어떤 식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중에 녹화본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로커스 체인 코어가 있고요. 로커스 체인은 DAG라는 구조로 즉시 트랜잭션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Verifiable Pruning-으로 원장의 저장 사이즈를, 크기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채굴을 할 때, 노드 서비스를 내가 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노트북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나믹 샤딩을 통해서 트래픽을 병렬 처리함으로써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가 잘 안 보이나요? 네, 잘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금 현재 토큰 생태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레이어 2의 생태계들을 바로 플러그인 방식으로 저희 로커스 체인과 붙어서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엔진이라는 아키텍처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기존의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생태계에서 만들어 놨던 수많은 앱들이 바로 로커스 체인과 연동되어서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더리움 말고 다른 블록체인의 생태계도 붙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이 버추얼 머신 엔진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확장되어서 이렇게 플러그인 방식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자산, RWA라는 거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쪼개서 서로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틸리티는 뭐 민코인이라든지 결제 수단, 민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워드로 주는 코인이라든지 여러 서비스에 쓰이는 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토큰들을. 그리고 NFT 이런 것들을 다양한 VME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주 고속으로 로커스 체인과 붙어서 동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테스트넷에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런 VME와 연동되지 않고 네이티브한 저희의 토큰과 NFT를 만들면 굉장히 또 더 고속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 네이티브 스크립트 기술로 만들어 놓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체인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가 내가 이 플랫폼, 게임 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서버를 쓰지 않고 서버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온라인 게임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로커스 체인만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체인 플랫폼은 VOD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나 화상회의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게임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혹은 기존의 서버 절감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이 붙거나
다양한 토큰 생태계,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 방문했던 폴리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 그 기존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생태계가 바로 로커스 체인에 붙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바로 붙을 거고 이것은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져서 사용량의 증가가 이어진다는 것은 로커스 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토큰 생태계에서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서버 사업자들이 목말라 하는 서비스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으로써 로커스 체인이 굉장히 빠르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로커스 체인 스캔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마치 이더 스캔이나 폴리곤 스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 이런 것들은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로커스 체인 코어도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이러한 VME를 붙여보는 그리고 효율화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진행 중인 거고, 게임 체인 플랫폼이나 미디어 체인 플랫폼에서 뭐 오늘 또 그런 과정이겠지만 여러가지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오류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게임 체인 플랫폼이나 미디어 체인 플랫폼은 메인넷 런칭 일정에 크게 걸려있는 방해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덜 되어 있다고 해서 메인넷 런칭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체인 플랫폼은 지금 현재 오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잘 되고, 저희가 한 오늘 6,000명이라고 그랬나요? 6,000명까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굉장히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VOD 서비스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넷 개발 일정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VOD가 보강이 덜 된다고 해서 이 메인넷 런칭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 운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노드는 저희가 POS죠. 포스니까 로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채굴이 됩니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로커스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채굴은 대상이 됩니다. 채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포스라는 것이 확률입니다. 확률. 그럼 예를 들어서 코인을 저희가 70억 개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스테이킹 총 수량이 70억 개면 70억 개 중에 한 개니까 한 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밸리데이터가 돼서 혹은 프로포저가 돼서 채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채굴은 되지만 이거를 마케팅적인 이슈로 약 한 10만 개 정도는 가져야, 만약에 예입니다. 10만 개 정도는 가져야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정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커스 체인을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넷 런칭 시점에 가격 상승이 많이들 되고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채굴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초반에 많이 되고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적게 되는 이런 반감기를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의 경우에 노드 운영 비용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보상 대비해서 비용이, 이게 수익이 남아야 운영이 될 텐데, 뭐 솔라나의 경우에 초창기에는 2000여 대의 노드가 운영이 됐지만 현재는 800대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에 보상 대비해서 비용이 급격히 늘기 때문에 노드를 점점 더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게 800대에서 700대, 600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반면에 로커스 체인은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는 스펙이 윈도우 64비트 OS,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윈도우입니다. 스토리지가 1기가. 1기가는 굉장히 작은 용량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 컴퓨터가 1테라, 몇 테라 이 정도를 쓰니까 1기가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256기가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토리지를 적게 쓰고, 특히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그 솔라나의 2000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이 나중에 적어지더라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노드가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탈중앙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유지가 된 채 성능이 높고 확장성이 돼야 결국에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넷 런칭 이전까지 저희가 노드 운영 버전이 더 보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메인넷 운영 이후에 모바일 안드로이드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될 계획입니다. 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00만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100만 개로 노트북 하나에서 운영을 하면 되느냐, 혹은 10만 개씩 쪼개서 10개로 노드를 운영을 하면 이랬을 때 더 보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만 잘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메인넷 런칭할 때 노드를 운영을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초기 보상이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들 노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저희가 마케팅도 잘 해야 되겠지만 큰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업 관련 소식을 좀 드릴 텐데, 요거는 짧게만 드리고요. 바로 가장 지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우리 이제 고팍스에 어저께 주의 지정이 됐잖아요. 거래 주의가 지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소식 중에 궁금해 하실 게, 저희가 이제 미국의 큰 파트너랑 로커스 체인에 대한 얘기가 의논이 있을 거다, 그런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잘 차질 없이 얘기가 될 거고, 아주 큰 곳이지만 큰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얘기가 잘 되면 저희가 여러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뭐 당장 뭐 이달 말에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마 큰 곳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곤 쪽에서 방문을 해서 여러 협력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님께서 네이버 쪽이랑 출장을 가서 일본의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 DI에 참여하고 로커스 체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긍정적으로 밝혔는데, 이쪽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네이버와 저희 쪽과 또 참여 파트너 회사들 간의 후속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들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56분이 와 계신데요. 네. 고박스 거래 주의 종목 지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크레타와 로커스에 관련해서 그 고팍스 관련 담당자와 미팅을 한 내용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러다가 그나마 하나 있는 고팍스에서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내용이 고팍스에서 로커스와 크레타가 왜 거래 주의 종목으로 되었느냐, 이렇게 지정되는 과정에서 왜 재단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또 왜 고팍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았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닥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곳이고요. 협의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호빗, 고팍스 5군데의 업체가 공동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지침을 주면 여기에서 그 지침대로 여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룰들을 정하는 곳인데, 작년 6월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그러니까 로커스는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몰랐냐.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은 분기 기준으로 하고요. 한 분기 시작이 6, 7, 8. 6월부터 시행했으니까 7, 8, 9. 7, 8, 9가 되겠네요. 7, 8, 9. 그 다음에 4분기는 10, 11,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어떤 조건을 연속해서 못 맞췄을 경우에 1월 초에 공지가 됐다고 합니다. 1월 초에. 저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인지하지 못했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이런 거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10, 11, 12 그리고 1, 2, 3 그러니까 작년 2025년 4분기 그리고 2026년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어떤 거를 못 맞췄는데요. 그게 뭘 못 맞췄냐면 분기 1 평균 거래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못 맞추었다고 합니다. 거래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평균 거래량을 나누기 해당 분기 말 이용자의 보유 잔액으로 나눠서 이게 1%, 즉 100분의 1이라는 건 1%죠. 이걸 2분기 연속 못 맞췄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당의 가상자산의 국내의 합산 분기 일평균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커스와 크레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커스. 현재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로커스의 수량은 22억 개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팍스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 되냐면 고팍스의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코인을 입금을 하면 바로 고팍스 관리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관리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누군가 입금하면 관리 지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겠죠. 이 지갑 주소가 이더스캔으로 보면 나옵니다. 이더스캔은 뭐 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볼 텐데요. 로커스 체인이 컨트랙 주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 중에 여기에 보면 CSV 리포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큰 홀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큰 홀더에 로커스 체인 관련된 토큰 홀더를 이렇게 뽑아 달라고 하면 엑셀로 이렇게 뽑혀집니다. 엑셀로 뽑혀진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밸런스 첫 번째, 이 지금 현재 이 주소가 고팍스의 메타 지갑, 첫 번째 메타 지갑의 주소입니다. 20억 개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여러 회원들이 있겠죠. 회원들이 입금한 로커스의 수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2억 개쯤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요. 입출금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 2억 몇천 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22억 개쯤 됩니다. 자, 그러면 22억 개가 보관이 되는데 회원들 간에 매매를 하겠죠. 매매를 하면은 이거는 이 블록체인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부 거래만 하겠죠. 예, 장부 거래만 하다 보니 이거는 그냥 장부상에서 데이터만 표기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고팍스의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2억 개입니다. 여기에 회사의 물량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4월, 6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기준에 이번 분기에 기준을 넘겨야 해제가 될 텐데, 그러면 22억 개의 1% 그러면 2200만 개입니다. 하루에 2200만 개가 거래가 되어야만 이 기준을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사분기에 평균 하루 거래량은 1100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수해야 될 수량의 거래량의 50%밖에 달성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거래량을 늘리면 됩니다. 거래량을 늘리면 되는데 이게 뭐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모수가 되는 그 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분기말이니까 6월 말이겠죠. 보유 잔액. 즉 6월 말에 고팍스에 들어있는 6월 30일까지 고팍스에 들어있는 로커스 코인 숫자를 확 줄이면 그러면 달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커스의 경우는 아까 예외 조항이 있었죠. 분기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500억을 상회를 하면 이런 조건을 안 따지고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유통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현재 로커스 유통량은 40억 9천만 개 정도 됩니다. 약 41억 개. 가격은 11원 치면 대충 47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분기 동안 일평균 가격을 13원 정도를 유지를 하면 시가총액은 500억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 저희가 20원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850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자, 지금이 4월 17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470억에서 500억 사이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커스의 경우엔 시가총액을 500억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왜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고팍스의 가격을 보면 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가 여기죠. 여기. 근데 한동안 가격이 쭉 지금처럼 내려온 거는 3월달입니다. 3월달. 요때 높게 유지가 됐었죠. 20원대, 22원대, 뭐 15원 후반대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코인마켓캡에 유통량 업데이트가 코인마켓캡 쪽에서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충분히 시가총액이 500억을 상회하고 있었는데 한 600억 정도 됐겠네요. 600억, 700억 요 정도 됐을 텐데 그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코인마켓캡 유통량 업데이트가 아마도 500억이 아슬아슬하게 안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불안해 하시는데 저희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정말로 이게 해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로커스는 코인을 무리하게 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을 저희가 빠르게 상승시키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시가총액 500억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크레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가총액을 500 유지 못하는 재단이 문제 아닐까요?
뭐 문제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미디어 체인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가능한 블록체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도 앞서도 제가 웨비나 때 설명드렸지만 프로젝트 DI를 먼저 찾아온 거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제페토 서비스를 하면서 적자가 너무 크게 나서 그거를 비용 절감을 하려면 로커스와 같은 고성능의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든 곳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메인넷 런칭 단계가 되고 그 이전에 큰 곳들에서 뭔가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된다면 로커스의 가치 상승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레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레타는 현재 고팍스에 들어있는 크레타 수량은 12억 개입니다. 여기에 1%가 거래량으로 나오려면 일평균 1200만 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 크레타의 평균 거래량은 380만 개였습니다. 한 4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레타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도움이 크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 크레타는 현재 시가총액이 88억 정도입니다. 이번 분기에 500억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출금이 필요합니다. 출금. 크레타는 출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레타는 출금을 좀 해서 유지를 고박스에 보관된 수량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레타를 출금을 할 때 출금 수수료는 3개의 3크레타가 빠집니다. 3크레타니까 100원 정도죠. 100원 정도죠. 그렇죠? 아닌가요? 10원 정도군요. 1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저희가 크레타의 경우에는 스테이킹 재단과 협의를 해서 스테이킹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2억 개 들어있는 고팍스의 코인 수량을 7억 개 이하로 안전하게 6억 개 이하로 낮추면, 그리고 저희가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모두 가져가서 거래량을 2배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크레타도 이 1 거래량 회전율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크레타의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부탁드리는 거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크레타는 외부로 출금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출금을 지금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6월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크레타 본사와 다이버스 쪽에 요청을 해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 고박스에 두지 마시고 크레타는 출금을 하셔서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넣어 두시면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금 지갑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지갑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갑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않다라고 한다면 클립이라는 지갑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메타마스크나 아임 토큰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처음 지갑을 설치하시는 분은 클립 지갑을 설치하시면 어떤 게 좋냐면, 클립 지갑은 내가 그 니모니 코드나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지 않아도 지갑을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컴퓨터가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혹은 내가 실수로 클립을 지워서 했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립 지갑으로 만들어서 클립 지갑을 고팍스에 등록하시고요. 등록이 되면 그때 클립 지갑으로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100만 개를 출금하시든 500만 개를 출금하시든 10만 개를 출금하시든 출금 수수료는 3개로 동일합니다. 이거는 출금 횟수당 물리는 거니까, 출금 수량이 많다고 더 출금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언제 해제가 됩니까? 지금이 4월이죠. 5월, 6월 이 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돼서 로커스는 시가총액으로, 크레타는 거래량을 늘리고 코인 수량을 6월 말까지 출금을 하시고, 그리고 출금된 분들에 한해서 스테이킹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6월 말 기준으로 고박스에 보관된 수량을 6억 개 이하로 낮출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해제가 100%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중간에 로커스나 크레타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거래소에서 이러한 어떤 지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워닝이라든지 주의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 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닥사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에 공지가 온 사항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희도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저희가 거래에, 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 상장 유지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온 질문을 제가 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지금 현재 로커스와 크레타 토큰 입금이 안 됩니다. 3개월간. 그러면은 좀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요.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지금 로커스의 경우에는 쿠코인, 크레타의 경우에는 뭐 MXC나 이런 곳에 XT나 로커스도 XT나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면 USDT가 생기겠죠. 그죠? USDT가 생기죠. 이거를 바이낸스를 한번 경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낸스를 통해서 빗썸이나 업으로 가서 현금화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팍스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로커스는 괜찮은데 크레타의 경우에는 출금을 하실 거면 꼭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 뭐 예를 들어서 10%들은 써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은 남겨놓고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겠죠. 이거는 원화를 입금하는 건 가능하고요. 출금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이 거래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질 문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화면의 화질은 괜찮은데 왼쪽에 이 설명하는 부분, 이쪽에 화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자, 이거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미디어 체인 플랫폼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 시스템이 제 화면을 녹화해서 인코딩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 화질을 좀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화질을 좀 다음에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재단이 관리를 잘 못하고 방치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100번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거래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디어 체인이라는 거가 노드가 돌고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런처. 여러분들 런처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그 왼쪽에 밑에 보면 아마 게임 체인 노드라고 표현된 그게 동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면에 저는 런처를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게 제가 조그마한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이쪽 부분쯤에 이렇게 게임 체인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노드가. 이게 로커스 체인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초록색이 잘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 노드가 빨간색에서 이렇게 동기화를 하면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로커스 체인의 기술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로커스 체인 노드가 동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런처를 실행하는데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낮아도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드가 동작하고 있는데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도 많이 안 잡아먹고.
그쵸? 근데 이거가 만약에 솔라나의 노드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솔라나는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의 성능을 요구를 하고요. 네트워크가 저희는 오메가를 쓴다고 했죠. 오메가. 근데 오메가 BPS를 쓰는데 여러분들 가정용 인터넷이 보통 100메가면 느린 거고요. 아마 500메가 1기가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근데 10기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10기가를 요구합니다. 10기가 BPS를 회선을 10기가 BPS가 필요한 거니까 저희의 2000배의 성능이 필요한 거예요. 노드를 운영하는 게 장난이 아니죠. 이런 런처 쓸 때 노드가 운영이 되고요. 게임을 할 때 노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노트북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오거나 리눅스 버전이 나오면 거기서도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드가 정말 많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약 없이. 이게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드의 숫자가 적어지는 게 탈중앙화를 깨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보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능이 빠르다고 해도 저거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점점 그 네트워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톰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스 아톰, 폴카닷도 마찬가지고요. 생태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야 크레타는 더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태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커스 체인이 자리를 잡고 크레타도 프로젝트 DI의 네이버와 협력 사업에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로커스 체인과 메인넷이 런칭을 하고 이런 미디어 체인, 게임 체인 플랫폼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DI 네이버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아마 반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대폰에서도 되네요. 휴대폰에서 지금 됩니까? 런처가? 그 스태프분들 계시면 답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휴대폰에서도 런처가 된다고 하는데 되나요? 스트리밍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이 되면 되는 거죠. 되네요. 그렇군요. 오, 좋네요. 야, 잘해볼 수 있겠다, 그죠? 좋네요. 다만 모바일 버전은 약간 딜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핸드폰에서 된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자, 어제 5시 반에 그 전에 오후에 가격이 많이 오르길래 이렇게 오르는 거야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다가 갑자기 공지가 뜨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하느라고 좀 힘들었고 오늘 고팍스랑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또 불안해져서 코인을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커스는 지금 현재도 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으면
시가총액은 넉넉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요. 크레타는 거래량을 늘리는 거는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6월 말까지 크레타 토큰을 좀 출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스테이킹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다이버스 쪽에 요청을 해서 크레타 본사와 요청을 해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출금을 지금 12억 개 있는 것 중에 반 정도만 출금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킹은 좀 마련하면서 준비가 될 때 어떻게 스테이킹을 드리겠다, 스테이킹 보수를 수익을 그거는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며칠 전에 알밤 너구리라고 하는 저희 또 홀더 중에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얘기들을 했었는데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다음번에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에 대한 기술적인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이렇게 초경량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노드가 운영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입니다. 블록체인이 검증을 위해서 쓸모없는 모든 원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검증이 된다라는 개념을 탈피한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원래 목적,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노드를 초경량화함으로써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해낸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고,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을 어느 곳에서도 구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체인 플랫폼, 게임 체인 플랫폼은 로커스 체인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해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방문하셔도 좋고, 혹은 지역에 미팅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특히 크레타에 대해서 로커스는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크레타는 왜 소통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다이버스와 크레타 본사에 얘기를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소통 채널을 만들고, 오늘 또 크레타에 대해서 이 거래 주의 지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요청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통 채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구매했던 NFT 자산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커스 스테이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로커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다음 웨비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미디어 체인 핸드폰으로 된다는 게 참 기쁜 소식이네요. 제가 그것도 잘 몰랐네요. 네. 네. 오늘 아까 한 100몇십 분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녹화본으로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걱정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갑자기 고박스 들어가서 눌렀더니 이런 워닝이 뜨니까 깜짝 놀래서 뭐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사유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또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공지 나간 거 전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편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